반갑습니다. 이제 한 자리가 찼고 다음 강의는 두 자리 다 채우고 그리고 또 두 분 더 오시고 우리도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공부 많이 하러 오시는 실전통변 그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죠? 그걸 많이 봐요. 실전통변을. 그래서 실전통변이 약간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좀 흘러가니까 좀 약간 딱딱한 통변보다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훨씬 그치. 그래.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 공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석관동 선생님의 사주도 한번 이렇게 스토리텔링 예쁘게 잘 해보고 자 무속과 사주의 콜라보 119강 비인쌀을 공부할 거예요. 요 비인쌀은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어. 비인쌀도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우리 이제 연양학당을 보시고 댓글에다 비인쌀도 좀 같이 해주세요 했는데 이 비인쌀에 일주가 무자일주가 들어가. 두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변한 거하고 맞지? 신기하지?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 이제 비인쌀 공부할 거예요. 비인쌀은 요게 왜 이렇게 오비일학 들어봤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런 그 날비야. 그리고 칼날인자 양인쌀이었잖아. 양인쌀도 있었잖아. 월지가 양인격이 강하잖아. 우리 양인이야. 그리고 날비 칼날이니 날아가는 칼이잖아. 말 그대로 날아가는 칼이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빗을 이렇게 이만한 동그라미 놓고 던지는 거 있잖아. 칼 던지는 거. 다트 같은 에너지야. 탁 던지는 거. 그래서 날아가는 칼이 죽인다. 그 뜻. 그래서 날아오는 칼에 크게 다치게 된다. 그럼 이거는 설명하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든지 내가 다치거나예요. 모든 살은 양면성이 있어. 사느냐 죽느냐야. 내가 죽느냐 상대방을 죽이느냐야. 양인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죽이냐 상대방을 죽이냐. 양인쌀인 사람 내 몸에 칼을 많이 댈 일도 생기고 아니면은 내가 나한테 있는 살로 사람을 살리는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날아오는 칼에 크게 다친다. 근데 이제 살이다 보니까 나쁘게 쓰는 확률이 많아서 우리가 살이라고 공부하겠죠. 그래서 날아오는 칼에 크게 다친다가 썸네일이고 의료계통에서 대성하는 신살이래. 그래서 같은 의사래도 비인쌀 있는 의사는 명의라는 소리지. 명의라는 소리지. 그랬잖아. 여기 현침살이 있어서 딱 손이 가면 알아서 간다 그랬잖아. 그런 재주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 내가 노래를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녹음을 하는데 3년 동안 민요하고 트로트를 가요하고 공부해 보니까 잠재력이 조금 없지 않으면 매일 가서 공부해도 안 늘어.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돈지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없는데 의사 해봐. 이거 있는 사람 의사하고 밀리지. 이렇게 된다. 예뻐 누군지. 맨날 매일 예뻐. 누군지 예뻐. 이거 조상 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직업이 무속인이고 그리고 결국은 무속인이 무당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명리 속에 답이 있어. 나를 살리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도대체 내가 이 운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 될 일이 안 되고 왜 이러냐. 그러면 그 세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럼 그 세운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육친을 찾아서 육친을 잠재워서 조상천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육친을 강하게 억부 용신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이 육친을 좀 잠재워 주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사주를 명리를 공부하면서 하면은 좀 더 고급진 무당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유식하고 고급진 무당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지혜로운 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력 있는 무당이 돼야 되고 요즘 사람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다 내 사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통변을 못 해주고 답변을 못 해. 나는 재능기부를 심산 진로 컨설팅 그 채널에서 재능기부 겸 영상에 12번을 올라왔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축년 10월부터 임묘진 3년 동안.
그랬더니 거기에 재능 기부 한번 할 때마다 이제 그걸 보고 신도님 거기 심산 스승님 재능 기부에 왔던 사람이라든가 재능 기부를 보고 그다음에 상담이 들어오면 다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 명리 공부를.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왜냐하면 명리는 아무리 많이 맞춰봐야 67에서 70%야. 나머지 30%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명리를 배우는 데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 나는 언제쯤 잘 살까? 나한테 왜 이런 남편이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자식이 있을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알려고 명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근데도 그 명리로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선생님 명리학자 하시는 말씀이 늘 하는 말씀이 명리의 꽃인 육친을 잘 해결해야 된다. 결국은 육친을 잘 해결해. 이 꼴 육친이 살린다는 거야. 우리는 조상천도가 바로 육친이잖아. 명리학에서의 조상천도는 육친이야 육친. 알겠죠? 동그라미를 했을 때 육친. 그래서 조상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업장소멸과 만사형통이 되려면 이 업의 장애가 소멸이 돼야 돼. 업은 내가 지은. 성경에 있잖아. 알고도 모른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참여한다고 하잖아. 이 업이 그거야. 죄.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우리가 고기 먹는 것도 살생이고 팔이 목이 때려잡는 것도 살생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겠어? 안 하고 살지만 그래서 그건 알면서도 죽이는 거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업이 장애가 돼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허들이야. 허들이 뭐냐면은 업이거든. 나의 장애물이야. 그게 바로 업장이야. 그걸 소멸을 해야 돼. 근데 그 업장을 누가 소멸해 주냐? 조상이 해준다는 거야. 귀신이 해준다. 귀신 육골 조상이거든. 조상 귀신.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했지. 조상이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조상한테 힘을 부탁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자손이 병들었으니까 약을 좀 주십시오. 근데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반드시 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상천도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배운 명리, 배운 무당들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깨에 조상 귀신이 앉아있으니까 굿 좀 해.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 빈 쌀이 있어. 부적 좀 써. 안 되는 거야. 왜 빈 쌀이 있고 이게 당신 팔자에서 어떤 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주팔자 8글자 바코드가 변하지 않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왜냐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다 뭐든지 해보잖아. 살으려고. 그럴 때는 바로 제일 빠른 게 조상천도다. 이게 바로 크게 병을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조상천도만 잘하면 만사형통이다. 누가? 조상이 업장을 소멸시켜준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이 없는 자손이 없어. 우리가 본이 뭐야? 밀양박씨입니다. 원적이 뭐야? 본향이 어디야? 남원입니다 하잖아. 남원이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잖아. 밀양박씨. 나의 꼭대기를 올라가면은 신라의 원적이지만 밀양박씨라는 그 시를 주신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시조 할아버지가. 수원 백씨 시조 할아버지 계실 거고 밀양박씨 시조 할아버지 계실 거고 경주 이씨의 시조 할아버지 계실 거고 광주 이씨 시조 할아버지가 계실 거라고. 그 시조 할아버지가 바로 조상이잖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모두 조상이 계시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유존자. 우리가 지금 그런데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은 고사 죽잖아. 생명을 다해서 죽는 거하고 그냥 벌레가 먹거나 흙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막 습하거나 물이 많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뿌리가 썩으면 빨리 썩으면 아까운 거야. 그래서 60세 이전에 자살하거나 병으로 가면은 40년이 지나야 하늘 올라간대잖아. 오죽하면. 그것도 죄라고. 일찍 죽는 것도.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 고사하듯이 인간도 조상이 불편하고 업장이 많으면 자손들도 그만큼 풍파를 겪게 된다. 산소탈, 묘탈, 그리고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살할 때는 내가 그게 살 길이라고 죽었는데 나는 죽고 싶어 죽었는데 죽고 나 보니까 자기가 구천을 떠들고 있어.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그랬을 때 우리가 천도에서 빨리 올라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조상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조상 천도도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그 귀신의 소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며.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를 도와달라는 뜻이야. 도와주면 그냥 안 해. 귀신이 도와도 돕는다고 했잖아. 그 조상이 나를 돕는 거. 그래서 험하게 가신 분이 빨리 천도를 우리가 해주면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10년 안에 돌아가신 분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조상들은 자손들도 그만큼 풍파를 겪게 돼. 왜 그러냐면 자꾸 흔들어대니까. 조상의 손에는, 귀신의 손에는 가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만져.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 가시 있는 손으로 만져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천도해주면 고마워, 내가 너만 도와줄게. 아니, 경주희 씨가 이 사람 한 사람만 있겠어? 그거 아니지. 그렇지만 나를 천도해준 사람만 돕는 거야. 나를 천도해준 사람만 돕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조상들은 자손을 돕고자 해. 만져. 그러면 당신들이 불편하고 당신들이 자손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한테 고통으로 오는 거야. 금전의 고통, 몸의 고통, 인간관계 고통. 그러면 빨리 이런 이치를 아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빨리 알아차려서 그분을 소원을 들어주면 우리가 빨리 풀리는 거야. 우리의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 그런 이치로 우리를 불가피한 경우에 구술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진옥이 돌아가신 지 얼마 줄초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하는 신호가 자손에겐 풍파로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간 풍파, 금전의 풍파, 여기 몸의 풍파. 이때 업과 한이 많은 조상을 잘 가려 천도해 드리며 그만큼 조상이 편해지고 쌓인 업이 닦여지면 자손들에게 대물림된 업장도 조상이 거두어가. 그래, 네가 나 옷 한 벌 해줬으니까 네 소원을 들어주마. 반드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처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귀신처럼 귀신도 죽어서 살았을 때 사람이었잖아. 진짜 약속 잘 지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그만큼 해야지 준다는 거. 근데 걔 중에는 나 먼저 살리세요, 도와줄게요. 어불성설. 약속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 나도 무당세계 30년을 넘게 있었지만 나 편해지면 까먹어, 조상들. 나 잘 된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칠 때는 2배로 다친다는 거. 그거를 눈으로 30년을 넘게 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바르게 가려고 애쓴다. 근데 한번 넘어진 사람은 지혜가 있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 안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자손들에게 대물림된 업장도 조상이 거두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손도 더 이상 조상으로 인한 풍파를 겪지 않게 된다. 이거에서 굿 끝났는데 또 해요? 아니, 그 안에 사람 안 죽나? 내가 7년 전에 굿하고 3년 전에 굿했잖아. 그러면 그 굿덕은 3년까지 간다면 그 3년 안에 사람이 하나도 안 죽을 수는 없어. 내 나이 또래는. 나의 어른들이 거의 다 80,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닦아주고 또 닦아주는데 이게 아이러니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 자꾸 굿만 시키세요? 굿만 시킬 일이 생겨 또. 내가 그랬어. 그래서 3-4번이라 그랬어. 3번만 3년 3번만 해놓고 나면 30년이 편해. 굿 3번만 해놓고 나면 30년이 편하다고. 물 한 번만 꺼내주세요. 굿 3번만 해놓고 나면 갖다 놨구나. 이렇게 무인성이 이 문제야. 굿 3번만 하면 30년이 편하다. 비인쌀은 날아오는 칼날. 이게 날비니까 칼이 날르는 거야. 그래서 날아오는 칼날이 라는 의미의 흉살이며 삶의 강력한 변화를 의미하는 살이다. 비인쌀이 나한테 동주하거나 만나거나 비인쌀 운이 들어오거나 내 사주에 비인쌀을 가지고 있으면 연월일시 중 어디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드라마틱한 삶을 산다는 뜻. 드라마틱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명통에 적천수, 연애자평, 자평진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심산진로 컨설팅 심산 스승님은 자평진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부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삼명통해나 이런 거는 오행으로 가르쳐. 오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같은 의사여도 내과냐, 외과냐, 산부인과냐, 정형외과냐, 정신과냐, 응? 그 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지? 뭐 혈액과냐 틀려지지. 같은 명리를 공부하더라도 요렇게 책이 틀리다는 뜻.
이걸 쓴 사람이 틀리다는 뜻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산명통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비인살을 뭐라 그랬냐면 비인살은 공포 그 자체래. 공포 무서운 거지. 흉살이잖아. 형벌. 그 다음에 상해를 주관하는 살이야. 이 사주를 가지는 사람은 군인, 의원, 도축업자, 살생, 백정, 도축업자 등 칼과 관련된 직업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월지에 있으면 월지에 비인살을 지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직업을 가라고 하는 거야. 군경검이나 이런 쪽으로 의사를 하거라. 우리가 이거 지금 현 시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월지에 35점을 가지고 있어. 35점을 가지고 있으면 진로를 물어볼 때 그런 쪽으로 근무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응? 저기 뭐냐 그러면은 할인업 봉사라도 하세요. 봉사라도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적천수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인살을 만나게 되면 내 원국에 가지고 있구나. 비인살을 연월일시 대운 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충과 극을 조심하래. 충은 충돌, 극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 내가 극하거나 나를 극하는 거잖아. 그래서 극을 조심하라 그랬어. 합충 형파해 중에서 충과 극이 좀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충과 극을 조심하며 이를 만나면 재산을 탕진할 일이 생기니까 방어해라.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야. 우리가 명리는 오늘 미리 가는 길을 알잖아. 그럼 내가 비인살을 오늘 만나. 3년 후에. 3년 후에는 반드시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기니까 미리 저축해놨겠지. 돈 나가는 건 누가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 부모가 아프거나 누가 반드시 사주 원국의 십성, 육친을 봤을 때 그걸로 돈이 나간다고. 그랬을 때 대비해서 돈을 이렇게 저금을 좀 해놓으세요 뜻이. 아니면 보험을 넣어놓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 보험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 그러면 상대방 사주를 봤을 때 비인살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십성을 보면 되잖아. 재성이 비인살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 운에 아버지 그게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 보험 넣어놓으세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인성이 비인살이 걸린다. 엄마 보험 넣어놓으세요. 아니면 인성이 수인성이다. 나 비뇨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 자궁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보험 넣어놓으세요 하면 되잖아. 내가 보험회사 97년 12월 20일 날 입사했거든. 삼성생명에 1997년 12월 20일 날 입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임묘진운이었어. 97년이 언제 한번 봐봐. 내가 잠깐 이거 진짜 이게 사주대로 흘러가는 거. 내 97년이 무슨 운이었는지. 1997년이 정축이었지. 정축년 그 다음에 임묘진이었지. 임묘진 3년 동안 임묘진 3년 동안 내가 강의를 했네. 보험 이거 영업 법인팀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법인으로 난 빠져 있지만 그때는 남자들만 법인을 모집했어. 97년에는. 그래서 98년도에 법인팀에 가서 내가 임묘진에 용신이었잖아. 내가 임묘진 용신이잖아. 임묘진 용신 그때 영업을 잘했어. 엄청 잘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신인여왕을 저렇게 할까? 왜 영업을 잘할까 하고 그 삼성에서 법인 40-50명 모아놓고 강의를 좀 오래.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영업했다. 나는 그러니까 발로 뛰는 영업을 한 거야. 전단지 돌리는 영업 막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상관생제가 잘 돼 있었으니까는 결과물이 좋았던 거였는데 지금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되게 많이 했었어. 임묘진운에. 그럼 임묘진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임묘진운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거네. 나는 비겁이니까. 지난 임묘진에도 사람이 많았잖아. 우리가 바글바글 했잖아. 같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요때는 어떤 운이 오겠구나. 요때는 어떤 운이 오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 명리를 공부하면서. 그럼 비인살은 언제 오겠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 연애자평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비인살을 살기를 가진 인연을 많이 만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연을 많이 만난다. 연애자평에서는.
내 배우자가 만약에 비인살이고 내가 부모가 비인살이고 내가 비겁이 비인살이고 내 자식이 비인살이 있다.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거야. 내 정제 시어머니가 비인살이 있다. 시어머니 욕할 필요가 없어.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아야 지겨 죽겠어야 할 필요 없어. 내 사주에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는 거지. 절대로 누구 욕하면 안 된다. 내 사주에 있다. 바코드를 가지고 왔다. 모든 육친의 복은. 그래서 사주 원국의 비인살을 가지고 있으면 칼과 관련된 직업과 인연된다. 그러니까 월지에 가지고 있으면 진로에서 학생들 내 자식들이 비인살이 월지에 있으면 군경검 쪽으로 가라 그래야 돼. 무조건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밀어 넣어야 돼. 부모가 돈을 막 어떻게든지 공부 가르치든지 해서 그래야 잘 산다. 그러니까 꼴값 한다니 꼴대로 사면 되는 거야. 우리가 4주 8자 8글자를 꼴값이라 그러거든. 꼴값 한다 하니까 꼴값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꼴값이 나쁜 말이 아닌 거야. 비인살이 월지에 있으면은 군경검으로 살면 자기 꼴대로 사는 건데 그거를 양아치, 조폭, 사람 죽이는 걸로 쓰면 큰일 나지. 그거는 나쁜 거잖아. 흉살로 작용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래서 운으로 작용할 땐 세운, 대운, 월운 작용할 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반드시 나한테 비인살이 오거든. 그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는 미리 공부해서 근데 하늘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안 죽인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살린다는 거.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정말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 이런 운이 올 때는 이놈 때려잡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빳빳이 나보다 먼저 잡겠지. 기도하고 있어봐. 공부하고 있어봐. 나 안 때려. 그 이치야. 우리가 무당집 가고 절집 가고 교회 가서 돈 쓰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당신들 다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야. 공부하시라고. 근데 그거를 기도하려면 돈 쓰라는 거.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곡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발 좀. 나는 58년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8살부터 9살이 집안이 폭삭 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살아와서 내가 늘 말하는 거야.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듣는 사람 복이 그만큼 덜 찼다는 거. 이제 왔어. 갑, 병, 무, 경, 임. 양일간이지. 아까 무토가 미월에 나하고 저거가 틀렸잖아. 오행이 무가 수월에 태어났으면 걸록인데 무가 미월, 축이나 미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입니다 했잖아 우리가. 나보다 월지가 에너지가 좀 작은 거야. 그래서 갑목은 갑일가는 지지에 유가 있어야 돼. 우리 유로가 갑 5일주인데 기유생이잖아. 그러니까 요놈은 유가 있는 거야. 이 유가 유대운이 올 때 그리고 이게 유월이 올 때 병화일간이 병자일주. 아까 병자일주 공부했잖아. 병자일주 뭐 이렇게 우리가 십윤성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렇다면 병자도 비인살이 지지야. 이건 일주도 있지만 연월일수 중에 어딘지 다 있으면 돼. 근데 갑일주는 없어. 월지나 시지나 연지에 있을 때 비인살이 있는 거야. 왜 있냐면 월지에 있으면 부모가 비인살이겠네. 연지에 있으면 할머니가 비인살이겠네. 시지에 있으면 자식이 비인살이겠네도 맞지만 연월일수는 나잖아. 나. 그럼 어렸을 때 비인살을 썼겠네. 20살까지는. 그리고 60갑자라 60시 지나면 다시 일이 오거든. 또 쓰겠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천간에 갑은 유, 병은 자, 무는 자, 무자일주 여기 있죠? 무자일주. 그래서 내가 어쩜 세상에 무자일주 오늘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실전 통변 시간에 비인살이 무자가 있어. 내가 한참 웃었다니까. 뭐 신기하다. 잊어먹지 않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공부하면은 잊어먹지를 않아. 그리고 경이 묘월에 태어났어. 경묘. 경금일간이 토끼띠, 경금인이 토끼월, 경금인이 토끼시. 그 다음에 임수, 이모일주 있어. 이모일주 있고 임수가 일주 말고 시지나 월지나 연지에 있어도 비인살이다. 그럼 만약에 이모생이 이모 따블이겠네. 엄청나겠네.
동주하면 이게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더 두 배로 힘들다. 좋을 때도 두 배로 좋지만 나쁠 때도 두 배로 나쁘다는 거. 음일간 나눠지네. 음일간은 술. 내 지지에 술이 없어. 나는 다행히 감사하게. 나는 진이 있잖아. 진. 그래서 을은 술. 술월 술시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개띠가 을목일간이다. 그랬으면은 비인살이 있겠지. 그럼 어렸을 때 문제가 생겼겠지. 내 조상이 비인살의 영향을 받았겠지. 이렇게 보면 돼요. 정화는 정축일주 있어요. 그리고 연월일시 중에 축. 기축일주도 있어요. 우리 혜란이, 박혜란이. 박혜란이. 그리고 신진일주는 없어. 신금이 진월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진월. 신금일간이 용띠, 용월, 용시에 태어났을 때 비인살이 적용한다. 그리고 개수일간이 만약에 내가 정미생 양띠가 개미날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리고 우리 김 대표가 여기가 개사가 아니고 개미일주다. 그럼 비인살 자체가 작용하겠지. 그래서 개수는 지지를 보면 돼. 미가 있나. 신금은 진이 있나 보면 되고, 기토는 축이 있나 보면 되고, 정화는 축이 있나 보면 되고, 을목도 술이 있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오화를 보고, 경금은 묘를 보고, 무토는 자가 있나 보고, 병화도 자가 있나 보고, 갑도 유가 있나 보고, 이런 게 만약에 내가 없으면 대운이나 세운이 올 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지지가 연월일시에 오면 성립이 돼. 조금 아까 이제 설명한 걸 여기다 글씨로 써놓은 거야. 대운과 세운, 월운, 일운에 해당하는 지지가 와도 성립이 돼. 무자일주가 자월, 자시, 자일에 난리가 나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방 안에 문 잠그고 꼭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럴 때는. 그렇지. 나가면 죽음이야. 특히 밤에 움직이면 더 큰일 나. 겨우. 됐어. 비인살은 예리하고 날카로움과 관련된 살이야.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좀 쬐끄맣고 가늘고 날카로운 걸 이렇게 화살촉 같은 걸 빈 칼이야. 화살촉이 탁 날아가잖아. 그래서 화살촉의 용도가 뭐야? 짐승 잡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뭘 잡으려고 하는 거야. 사주원국에 비인살이 있으면, 두 분 무자일주 있으세요? 있으시면 칼과 관련 성격 가지고 있어. 자신의 날카로움을 잘 다스려야 한다. 네, 옆에 잡아주는 게 있으면 충으로 때려주거나 파로 깨트려주거나 합으로 묶어주거나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고개 합이 풀리거나 충이 풀리거나 파가 풀릴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잠자는 호랑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듯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원국에 가지고 있는 거야.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알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는 나쁜 일에 쓰는 거고 살생 무기 같은 거. 훌륭한 도구는 내가 잘 쓰는 거야. 훌륭하잖아. 이건 훌륭한 무기라고 말 안 하잖아. 나쁜 무기잖아. 요거는 도구도 무기가 될 수 있어. 칼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무기는 사람 죽이는 전쟁에 쓰는 무기가 되지만 여기는 메스야.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도구. 훌륭한 무기라고 말 안 했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비인살 있는 사람이 신장 장군줄이 셀 것 같아. 작두도 탈 수 있고 막 신장칼이랑 막 이렇게 친장칼이랑 막 입에다 칼날 물잖아. 그게 비인살 있는 사람이 가능할 수, 더 오히려 겁 없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중에서도 비인살이 있는 무당들은 좀 더 육실령 쪽이 강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비인살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것은 고대 중국의 신살이잖아. 신살은 당사주에 유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림책으로 오면서 당사주가 들어왔는데, 조선시대의 그 명리 관법으로 가져오면 상관 있는 여자 시집가면 안 되고 상관 경관한다 그러고, 이런 비인살 있는 사람 그러면은 저기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비인살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은 고대 중국에서 칼과 관련된 계층이 많았고,
중국은 뭐야? 북방이잖아. 중국은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모든 먹거리를 저기 무기로다가 화살촉으로 쏘거나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짐승을 때려잡아서 먹게 되잖아. 그런 면에서 그런 고대 중국에서 칼과 관련된 계층이 많았대. 그리고 아무래도 저쪽에는 무관 싸움을 많이 했어.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우리 고려시대도 많이 그랬잖아. 막 엄청 싸웠잖아. 막 넘어오잖아. 북방 민족들이 그냥 막. 그것처럼 칼과 관련된 계층이 많았고, 이사리 사주에 있는 인물 중 사형 집행자, 이렇게 이걸 뭐라 하지? 푹 물 품고 이렇게 망나니, 맞아. 망나니가 이게 하나 봐.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형 집행자 망나니를 뽑아도 비인살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소리야. 아이고, 사형 집행자, 외과 의원, 메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장군. 지금은 총이지만 그땐 거의 다 칼 아니면 화살이잖아. 화살 아니면은 칼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장군 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는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00년, 4,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겠구나를, 이렇게 그 아까 뭐 연애자평이라든가 자평진전이라든가 막 저추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글씨 써놓은 걸 보고 자기네들이, 우리 그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다 하다못해 그 자기 스승의 내부를 다, 그래서 딱 열었더니 3마리 들어간대. 이 속에 배가 많이 나온 사람 3마리짜리 배세요. 사람 몸에 다 음식이 3마리 들어간대. 3마리. 내가 그거 엄청 잘 봤거든. 허준 동의보감. 그치.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뭐 얘기하다 그랬지? 말이 의뢰된 거. 통계. 그것처럼 그분들이 다 써놔서 그걸 통계해가지고 이렇게 명리를 통계학으로 푸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명리학 공부하는. 그래서 이건 학문입니다 한 거야. 책을 보고 공부한다 그래서 학문이야. 설화가 아니고 구전이 아니고 책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고대 이거 이후 여기 중국, 고대 중국 이후 칼은 이꼴 비인살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거야. 칼잡이들은 빈살이 있겠구나. 그리고 칼잡이들은 빈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을 나보고 치라 그래봐. 나는 오줌 똥오줌 다 쌀 거야.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있잖아. 와, 내 그래서 아버지가 날 보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가라는데 내가 안 간 거야. 무서워서. 물론 그때 아버지가 재성이 날아가서 돌아가셔서 안 되긴 했지만 겁나더라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침을 놓겠어. 주사를 놓겠어. 엄청 무서워. 그럼 그리고 목 있는 사람들은 의사 못한다. 측은지심 있고 인자함이 있어서 금수가 강한 사람이 잘해. 나 학교 다닐 때 그 미래 장례 하는 거 있잖아요. 간호사 많이 썼는데. 유금이 간호사야. 신미가 간호사야. 찌르는 거야. 기다려봐. 팍 찌르는 거야. 기다려. 나는 탁탁 아파요? 어떻게 해요? 눈 좀 꼭 감고 힘을 꼭 주고세요. 숨 쉬지 마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막 나는 시끄럽게 주사를 놓을 텐데 우리 현담이는 팍 안 아파요. 탁. 그래. 그 정도로 빈살이잖아. 일지가 어머. 전쟁이 잦은 시대에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막 날아와. 칼날처럼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빈살 있는 사람 매사가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몰라. 남씨가 칼을 날릴지, 딸이 칼을 날릴지, 형제가 칼을 날릴지, 막 그런다는 뜻이야. 그리고 겁재가 많으니까 비겁이 날릴지. 그래서 비인살이 사주 원극에 있으면 예리한 판단력으로 핵심을 찌르는, 이 핵심을 좋게 잘 찌르면 되는데 나쁘게 찌르면 말이 콕 찔러. 말이 그냥 막 비수가 돼서 나와. 현침살 같은 성향을 가져. 양인살 같은 성향을 가져.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무자일주잖아. 무게합하네. 일관과 지지가 자수 속에 개수하고 무게합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답 내내 해도 내가 생각해보고 아닌 건 절대로 안 해. 일관과 지지가 암합을 하는 사람.
좋다고 하잖아. 나는 있잖아 식품 다단계 좋다고를 안 해. 옛날에 화대운에는 관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빚을 많이 졌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래. 정제격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일간과 지지가 합이라고 내가 정제하고 합을 하잖아. 그러니까 적금, 그냥 월급, 이러지 막 주식, 펀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 좋아해.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내가 보험회사 다니니까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말 잘하고 막 활달하니까 인간관계가 엄청 되게 많아서 많이 팔 줄 아는데 내가 음간 양인이라 내가 음인이라 안 그래. 그리고 정제는 이렇게 설레발 있다 설레발 치지만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해. 약간 구두쇠 꼼꼼 막 이런 게 있어. 정제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비인쌀 6장 써가지고 손가락 아파 죽겠어. 6장을 다 써서 한 6장 다 펼쳐놓고 거기서 내가 이해하는 것만 갖다 쓰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려고 6시간을 꼬박 앉아있어. 허리가 어제 그래서 아픈 거야. 그저께 얘기 나갔거든. 내가 어제 아픈 이유가 있었던 거야. 6시간을 꼬박 앉아가지고 와 지독하지. 그게 재성 있는 사람이야. 재관이 튼튼하면 마무리를 잘해. 그래서 극적인 전환이 자주 발생하여 환경이 변하는 경우가 생겨. 빈쌀이 있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리고 갑작스런 전학이나 도전 변화에 직면한다. 이게 연지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내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야. 월지가 비인쌀에 있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야. 갑자기 짐 싸야 돼. 전학 가야 돼. 아니면 아버지가 망했어. 야밤도주 해야 돼. 그것처럼 있잖아. 이런 갑자기 야 빨리 짐 싸. 너 많이 가지고 가면 돼. 필요한 것만 하고 막 배 타고 도망가야 돼. 이런 경우가 갑작스러운 전학이나 도전 변화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 안 좋게 써있으며 흉살로 작용하며. 근데 이게 전학 도전 변화에 정말 흉살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오리지널 길신으로 쓰여지면 길신으로 쓰여지면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여기 시골에서 공부하면 안 돼. 이건 서울 가서 공부해야 돼. 하면서 부모님이 돈을 대가지고 인서울 하거나 그리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럼 우리 수학 경시대 한번 나가보자. 도전. 그리고 너무 머리가 좋아. 공부가 너무 잘해. 그럼 영재 학교에 한번 가보자. 이런 거에 쓰는 거야. 길신으로 작용하며. 이게 어렸을 때며. 그러면 나가 있었는데 잘 쓸었으면 좋은 거야. 내 비인쌀이 있었는데도 그게 나한테는 용신이라든가 희신이라든가 인비였던 거야. 나를 도와주는 신강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의 직면에 당황하는 경우는 완전 흉살이야. 흉신이야. 갑자기 야밤도주 하는 거야. 야 우리 망했다. 경란아 우리 야밤도주 해야 된다. 아버지 아니 왜 갑자기 도망가요. 나 학교 어떻게 해요. 네가 학교가 문제냐. 지금 안 도망가면 나 아버지 깜빵 간다. 그럼 내 아버지 따라가야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드라마를 내가 많이 봐서 드라마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이게 잘 쓰면 전문의, 군인, 법조계, 운동선수들과 연관이 깊대. 이게 잘 흘러가며. 그리고 전문인을 말하면 전문인은 정밀한 손기술, 빠른 판단력이야. 전문의가 비인쌀이 있으면 전문의. 근데 이거를 직업의 군인 경찰은 위급한 상황 속 빠른 판단력. 군인과 경찰이 비인쌀이 있으면 위급한 상황 속에 빠른 판단력을 한대. 전쟁 시에 철수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여기 지키고 있어. 다 죽어. 전멸한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 있어. 인천 상륙 작전을 썼는데 오늘 아니고 전날 들어간 거 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잖아. 다 이렇게 펼쳐놓고 흘려놓고 몇 날 며칠에 가는데 아니다. 위급하게 빨리 하자. 이거는 약간 속임수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인 경찰한테 비인쌀 있으면 이렇게 간다. 그리고 전문의한테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이라는 게 이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기술이나 빠른 정밀한 손기술 전문의 저거
요리사들 칼질 잘하는 요리사라든가 전문하는 사람도 또 그래 전문이야 정육점. 그리고 세공사 같은 보석을 세공해도 세팅 이렇게 예쁘게 다 정미. 그리고 전문이야. 지금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것도 근데 잘한다. 빈살이 있어서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야 빠른 판단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사람을 딱 만났으면 스캔을 딱 해가지고 자세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 사람은 어디가 굳었거나 본다는 거야. 나는 이쪽이 더 내려갔잖아. 여기가 근육이 땡겨오니까 자꾸 이렇게 땡겨 올라가니까 가방을 매면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서 있으면 여기가 좀 내려갔잖아. 여기가 뭉쳐서 그래 근육이. 그러니까는 저번에 세상 여기를 막 눌러놓더라고. 그거야 이거. 빠른 판단력. 그래서 법조인이 비인살이 있으면 논리적이고 공격적 변론의 능력이 있대. 그리고 운동선수가 비인살을 가지고 있으면 빠른 반응 속도와 경쟁심리가 있대. 얘가 비겁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비겁이 많으면 승부욕,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 그리고 또 관성도 잘 적용하면 깡다구가 있어서 안 지려고 그래. 관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가는 빠른 변화 속 추진력과 결단력이야. 아니 시대는 변하는데 고리타분하게 경영을 하면 안 돼. 빨리 전문 경영을 텔레비 보잖아. 회장이 끝까지 가면 망해. 근데 빠른 전문 경영이 들어오면은 막 성장하잖아. 그런 것처럼 추진력과 결단력이 좋다. 정비사는 칼과 도구를 세밀하게 다루는 감각이 있대. 그게 이제 그 누구야 아까 정육점. 칼을 잘 쓰는 거야. 샥샥샥샥 그러면서. 그리고 있잖아 갈비를 잘라도 우리 굿땅에서 굿하고 나서 자르면 뼈에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 근데 정육점에서 해달라면 어쩜 세상에 뼈하고 살을 잘 발라놓는지 몰라. 갈비 뜯을 게 없어. 어저께 손주하고 밥 먹는데 갈비에 살이 하나도 안 붙었어. 이대감 사장님이 직접 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구워 먹으려 했더니 거기 종업원 그분이 그래.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근육만 붙어 있어요. 구워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야 세밀하게. 그분이 무자율주인가 봐. 오, 무기 개발자는 칼의 성질과 부합하다. 이 뜻이 뭐냐면 같다는 뜻이야. 무기 개발하는 사람은 칼을 가지고 이거를 이 칼로다가 어떻게 예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대장장이 칼을 만들 건지 아니면 부엌 칼을 만들 건지 회칼을 만들 건지를 비인살을 가지고 있는 무기 개발자를 보면은 그 칼로 칼의 용도를 잘 알아낸다는 거야. 이게 안일 부하가 아니라 적합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명리다 보니까 부합이라고 써놨어. 적합하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성격이 단절적이래. 빈살 있는 사람은 배려와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으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옆에 이제 자유파, 형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지장간에 암압을 하거나 그러면 따뜻해져 사람이. 아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암압을 하거나 그러면 따뜻해져. 그래서 그거는 지지를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주거나 불편하게 해. 독단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사회성 부족으로 부정적 평가받아서 취업이나 승진 합격에 불리해. 병자일주가 있었어. 우리 경진이 아들이 병자일주야. 얘가 자격증은 엄청 전문 자격증, 전기 기술자 자격증부터 해서 국가에서 아무나 못 따는 자격증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면접에서 자꾸, 그리고 영어 1호도 오죽하면은 그 일본에서 얘를 스카우트까지 해가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인성이 좋은데도 자격증이 좋은데도 안 되네. 병자에다가 여기 자가 하나 더 있어. 이게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비인살에 말을 했던 거야. 말을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참. 그래서 이거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자꾸 안 되네. 너무 좋아. 서류 전형은 다 붙어. 면접에서 대화 사회성 부족으로 자꾸 떨어지는데 이번에 들어갔지. 드디어. 아이고 세상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 평판으로 우울하고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많이 겪어서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장남이 그다음에 3의 질 저하로 괴로움 외로움 그래서 혼자 외롭게 방에서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사오미가 오면서 변해지네. 가족과의 갈등으로 관계 악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아빠 말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빈쌀은 한을 품은 날카로운 칼을 날리기 때문에 시비, 갈등, 불화 등 구설 시비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로 나한테 잘못한 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날리는 거야. 말로 비수를 날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그게 있잖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비밀이라는 거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정쌤하고 와 진짜 저 빈쌀 두 사람 같이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 와 진짜 우리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해봐? 그러면 그게 있잖아. 온 지역이 퍼진다고. 그래서 절대로 사람 없을 때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편한 말을 할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같이 해야 돼. 그게 명리 공부하면서 배운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 사람이 누구나 끊임없이 내가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단점이지만 그 단점을 명리 공부하면서 다듬어져서 절대로 사람 없을 때 뒷담화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막 억울해도 많이 참아지지. 참을인자 세기를 쓰지. 끝장을 보려는 집요함이야. 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막 말하는 거야. 진짜 내 가만둬봐라 그냥. 내가 그냥 너를 어떻게 내가 그냥 너 조심해. 너 방귀 조심해. 이거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너 방귀 조심해. 나는 양인살이 있거든. 을진 양이라. 나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비인살까지 있었어 봐. 내가 다 죽었어. 그렇지만 끝장을 보려는 집요함과 복수심과 잔인성에 의해서 말싸움이 칼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살인사건이 잘 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말싸움. 특히 술 먹고 유흥업소에 이제 집단 싸움 막 거기 예시가 많이 있더라고. 특히 이런 비인살에 양인살이 있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게 조포, 그렇지 조포. 그러니까 무조건 이 패싸움으로. 그래서 여기 써있어.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끝까지 다 처음에 하다가 마지막 이거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보라는 거야. 비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절대 미운 짓을 하면 안 된대. 요 두 사람한테는 미운 짓을 하면 안 돼. 비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미운 짓을 하면 안 된대. 왜냐면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어. 복수의 칼날이 항상 있는 거야. 어디 남씨 두고 봐라. 내가 돈으로 복수할 거야. 너 늙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지금 이 소모를 너 늙으면은 내가 설렁탕도 안 끓여놓고 너는 내가 나갈 거다. 설렁탕도 안 끓여놓고 나갈 거다. 내가 그냥 너 그냥 늙기만 해. 통장에 있는 돈 다 내가 가지고 나는 소리 없이 끊을 거야.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근데 이런 게 이 복수의 칼날을 잘 쓰면 그래 남씨가 나를 여지까지 돈 벌어주고 내가 남씨 덕분에 내 재성이 이렇게 편지에 큰 돈이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우리 남씨는 앞으로 3년만 더 일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20년 벌어 먹여 살릴게.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게 좋지. 그래서 좋은 것도 되돌려준대. 고마움도 되돌려준대. 노후에는 우리 하나님가 그러잖아. 제부 지금 이제 우리 노인네 내가 돈 안 벌게 한다. 언니한테 돈 뜯어서 생활비 하면서 아이고 내 진짜 제부가 71살이야. 나보다 12살 많으니까 혜란이는 지금 50 소띠니까 53살? 그러면 19살 차이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가만히 앉혀놓고 대신 전엔 손도 갖다 빨래는 개고 널어준대. 그리고 아프지만 말을 하고 내가 생활비는 감당할게. 언니 5일날 생활비 나가. 꼭 보내. 무서워. 좋지 않은 것도 대갚아주려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인살을 좋은 거 고마움을 갚으려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앙심을 품고 되돌릴지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근데 있잖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기에 매정할 때는 엄청 무섭대. 비인살 있는 사람이. 매정할 때는. 그래 때리지. 막 피대치지. 그렇지. 그렇대 이게. 참을 때 엄청 참더라도. 그래서 양인살이 큰 칼을 휘두르는 모양이라며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의 목을 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칼을 다루는 직업에 맞다고 했어. 적합하다고 했는데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칼을 쓰는 거래. 큰 칼을 쓰는 거지만 비인살은 작고 날카로운. 이 사람이 빈살 같이 있으면 장난하는 그렇지. 양인과 비인이 있으면 난리. 비인살은 작고 날카로운 칼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은장도여서 이게 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 아까 일주 중에서 저기 X 다 켜버려. 닫고 요거 하나만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인물이 왜 나왔냐면 은장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정관이 있는 일주가 어떤 거야? 정관. 나 일간으로 수국화잖아. 근데 자수는 뭐야? 정관이잖아. 그러면 정관이면 조그만 이제 그 말이 은장도 얘기하는 거야. 은장도. 그러면 은장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은장도의 용도가 뭐야? 나를 지키는 거잖아. 근데 정절을 뜻하잖아. 은장도가. 그러면 병자일주였지. 병자. 그럼 이게 정관이지. 정관. 근데 이 은장도가 뜻하는 건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정절. 누가 나를 겁탈할 때 은장도로 찌르는 거 사극에 보면. 또 하나가 이제 비인살로 쓰는 거야. 비인살로 쓰는 무기야. 정관이 나를 배신하거나 정관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첩을 만나러 가거나 그러면은 정관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가서 요거를 비인살로 은장도로 특히 요거를 이제 빗대는 게 뭐냐면은 춘향이 이도령과 변사또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이도령이를 사랑해 춘향이가. 근데 변사또가 수청을 들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춘향이가 두 가지로 비인살을 쓸 거야. 내가 나를 은장도로 찔러서 죽거나 정절을 지키려고 나를. 아까 처음에 썸네일이 뭐였어? 날아가는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춘향이가 변사또를 죽이거나 나는 이도령이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잖아. 내 정관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춘향이가 비인살이 만약에 있었다면 춘향이가 비인살이 일지에 있었다. 일지에 비인살이 있었다. 만약에 춘향이가 비인살을 가지고 있었다면 병자일주였다면 변사또가 너 수청을 들어라. 그러면 이 비인살이 변사또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도령이 사랑하는데 얘한테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내가 죽거나. 그래서 비인살이 나한테 날아오거나 상대방한테 날아올 경우에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변사또는 내 입장에서 나쁜 놈이잖아. 나의 정절을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거지. 근데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내 정절을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거지. 그렇게 비인살이 은장도가 그때는 은장도로 죽겠지. 여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비수. 그래서 요거를 비수라 그래. 비수. 품고 있는 칼이 은장도로 변사또를 죽일지 내가 죽을지. 이도령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순애는 팔려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은장도의 모양으로 옛날에는 은장도가 비인살을 은장도라는 거야. 작은 칼이라는 거야. 근데 이 큰 칼은 살인 사건이 났으면 이거 양인살은 뭐냐면 조폭을 많이 하잖아. 큰 칼로 은장도보다는 크지. 은장보다는 큰 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은장도 뭐야?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은장도가 하나 있는 거야. 빈살 있는 사람은 언제 그게 칼끝이 향할지. 근데 반대로 항상 여기 마음속에 나를 향한 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자식에 대한 비인살, 남편에 대한 비인살, 뭐 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게 항상 힘들겠지. 그래서 비인살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고 사는 사람이기에 여기에 은장도가 하나 있다는 거야. 가슴에. 하트가 안 있고 은장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도 뛰어나다. 잘 쓰면.
그러면 변삭도 앞에서 나 죽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는 변삭도가 저 더러운 년. 와 진짜 더럽다. 너 아니면 내가 여자가 없냐 갈 건지 죽어라 그러겠어? 둘 중에 하나 하겠지. 변삭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은장도가 그런데 저기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빈살이 없었나 봐 춘향이가. 응. 빈살이 날린 칼이 잘못 날아가면 상대를 죽일 수도 있어. 아까 그것처럼 비유를 했을 때 죽일 수도 있으므로 빈살을 가진 분들은 남을 살리는데 칼을 써야 합니다. 응? 죽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칼날에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인생이 순탄치 못합니다.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말이 척을 날리며 양밥을 먹이면 무당들이 왜 양밥을 하잖아. 나 무당들 양밥 살 날리는 거 그거 굿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 11년 전 12년 전에 그 천수천안 굿당에 밤마다 내가 48개월을 기도 다녔다 그랬잖아. 근데 진짜 어떤 무당 선생님이 에르메스 가방 가방 엄청 비싼 거 에르메스 그런 가방에 난 그때 똥이 뭔지도 몰랐거든. 그런 가방에 차도 엄청 비싼 차 마우바우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래. 와 그래서 저게 그막 엄청 화려해.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무당 선생님이래. 근데 선물 받았대. 차하고 가방 이런 걸 엄청 많이. 왜 그러냐면 여기 회장이고 요 회장이 요거 나 갖게 해달라고 비방 살 날려달라는 구슬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엄청 막 억짜리 1억짜리 그리고 선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런 거 생각. 와 진짜 1억짜리 구슬 어떻게 하는지. 난 아직 5천만 원짜리도 아직 안 해봤잖아. 내 동생이 4,300 준 게 제일 큰 돈이었지. 근데 세상에 1억짜리 구슬을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사람 구속됐잖아. 그 무당. 반드시 내가 맞이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를 돌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살을 날린 거야. 내가 대리를 해서. 근데 결국은 내가 맞고 그 사람도 죽고 그 회장 그 다음에 그래서 어마 권성징악이구나 했단 말이지. 빈살이 지금 이게 내가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구속되고 그 칼을 부탁하는 의뢰자는 죽고 그리고 인생이 순탄치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때로는 나한테 사악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 돈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가끔 느껴.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어. 뭐니 해도 머니가. 진짜 그치? 응. 그러니까 없어봤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야.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시집 가보고 구애하라고. 사람을 살리는 비인사를 잘못 쓰면 결국 그 칼날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비인사는 실증을 잘 내고 변덕이 심하고 끈기가 부족한 탓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갈고 닦는 시간들을 잘 참아내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꽂히면 한다는 거야. 저거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죽인다는 거야. 끈기 있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흉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쓰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담이가 이제 그 경락을 찾은 거야.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을 찾은 거야.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 끝까지 다 보셔야 돼. 앞에서만 보시지 말고. 명리를 배우는 이유는 흉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쓰는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만큼 내가 보인다고. 내 속에 있는 살이 나쁘게 쓰일지 좋게 쓰일지 그거를 명리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나쁘게 쓰지 말고 좋게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그래서 나를 아는 만큼 내가 보인다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은 비인사를 어떤 분이 명리 이거 한번 저기 뭐니 강의해달라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비인살도 장단점이 되게 풍부하게 많이 있지만 잘 쓰면 성공의 아이콘이야.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비인살이야. 옛날 같으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딱 100점밖에 뭐 더 하겠어? 응, 옛날 같으면은. 하지만 지금은 도화살도 지금 현 시대는 엄청 좋은 것처럼 우리가 신살, 흉살이 오히려 빛나는 사회를 만났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사주에 흉살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을 더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꼭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 아자아자 빈쌀 아자아자